대부분의 금속 지퍼에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숨겨진 잠금 장치가 있어요. 지퍼 손잡이를 위로 향하게 하지 마세요. 아래로 내리면 자동으로 잠깁니다. 그건 손잡이 아래에 숨겨져 있는 작은 홈 덕분이에요. 거의 모든 공중 화장실은 바닥과 문 사이에 큰 간격이 있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건 사실 프라이버시와 편안함의 수준을 최소화해서 사람들이 오래 머물지 않고 줄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또한 청소하기도 쉽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더 안전합니다. 상한 우유는 가스를 방출해요. 대부분의 음식이 상할 때처럼요. 일반 플라스틱 우유통에는 한쪽 면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스가 통 안에서 팽창하면 확장되고 오목한 부분이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또한 만약 우유를 저장하기 위해 얼리고 싶을 때 우유가 얼면 부피가 더 커져서 통이 팽창하게 돼요. 화장솜 팩에는 갈고리나 홀더에 걸 수 있도록 끈이 달려 있습니다. 아니요, 팩을 풀었다가 다시 조일 필요가 없어요. 팩의 하단을 보세요. 구멍이 뚫린 선이 있어요. 그것을 따라 찢으면 화장솜을 뽑아 쓸 수 있어요. 바나나는 매우 빨리 검게 변하는 경향이 있어요. 바나나를 더 오래 보관하려면 줄기 부분에 비닐랩을 감아서 며칠 더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감자튀김은 소스나 케첩과 가장 잘 어울리지만 소스가 팩에 담겨 있다면 부을 곳이 마땅치 않아요. 다음번엔 감자튀김 상자 위에 있는 구부릴 수 있는 플랩을 바깥쪽으로 뒤집으면 소스를 위한 편리한 임시 접시가 생깁니다. 어떤 볼펜은 그 기능이 불분명한 작은 구멍이 옆면에 있어요. 사실 이건 환기 시스템입니다. 구멍이 없으면 잉크는 그냥 제자리에 머물고 펜 끝으로 흐르지 않을 거예요. 현대의 조종사 선글라스는 1930년대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에 조종사들은 눈부심과 낮은 온도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색이 있는 고글을 썼어요. 하지만 하늘에서 눈부신 빛을 차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현재 우리가 에비에이터 선글라스라고 알고 있는 새로운 종류의 선글라스가 개발되었습니다. 가벼운 금속 프레임 덕분에 언제든 쓰고 벗을 수 있었고 녹색 색조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게다가 그 상징적인 녹색 렌즈는 15%의 빛만 통과시킵니다. 눈물방울 모양은 조종사가 아래쪽에 눈부신 빛에 앞이 안 보일 위험 없이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게 해줬어요. 정장 코트의 옷깃에 이유 없이 달려있는 것으로 보이는 단추구멍은 한때 실제 용도가 있었습니다.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남자들은 꼭대기까지 단추가 달린 높은 칼라가 달린 옷을 입곤 했어요. 특히 더운 날에는 옷깃에 단추를 풀어서 긴장을 풀곤 했습니다. 그 옷의 가슴 윗부분은 접힌 두 개의 플랩을 형성했어요. 이 형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늘날 우리가 입는 양복 코트의 모습이 됐습니다. 단추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지만 단추구멍은 과거의 표시로 제자리에 남아있어요. 많은 아웃도어 자켓, 특히 스포츠 자켓은 가슴에 작은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건 나폴레옹 포켓이라고 하는데 19세기 초에 악명 높은 프랑스 지도자와 관련이 있어요. 초상화에서 그는 종종 가슴 높이에서 한쪽 손을 자켓 안에 넣고 있는 모습인데 이 포즈가 덕분에 매우 잘 알려지게 됐어요. 나폴레옹 주머니는 그가 손을 놓은 곳에 있지만 요즘은 지도나 간식을 쉽게 보관하는 데 주로 쓰이고 스마트폰에도 딱 맞습니다. 주철 냄비 바닥에 있는 링은 천연가스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을 때 처음 도입되었고 당시 사람들은 요리를 하기 위해 주로 나무 난로를 사용했을 때였어요. 나무 통나무를 다른 칸으로 태운 다음 음식을 데우기 위해 냄비와 팬을 그 위에 놓았어요. 프라이팬 바닥에 있는 링은 프라이팬이 약간 위로 올라가서 불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기원은 디자인적인 특징이 아니었어요. 사실 결함이었어요. 주철로 냄비를 만들 때는 바닥을 완전히 평평하게 만들기가 어렵고 아주 작은 흠집이라도 냄비가 스토브 위에서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링이 역할을 해요. 링이 없으면 바닥의 나머지 부분을 모두 갈아야 하는데 그러면 냄비의 품질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갈았을 때 링이 완벽하게 평평해지고 흔들림이 사라져요. 사용자들이 마우스 없이 맥북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커맨드 키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래 이름은 애플키였지만 스티브 잡스는 애플 이름을 남용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결정은 또한 대체 로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했죠. 잡스는 회사의 상주 비트맵 아티스트 중 한 명에게 명령의 개념을 나타내는 기호를 찾는 작업을 맡겼어요. 그렇게 고안된 모양, 상징적인 프레첼 디자인은 북유럽 지도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캠프장을 표시하는 데 사용됐어요. 양초용 라이터는 그 안에 비밀을 숨기고 있어요. 그렇게 독특하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안에 일반 라이터와 스파크가 초에 불을 붙이는 것을 돕는 특별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과일과 야채 라벨에는 생산된 국가와 어떻게 재배되었는지 나타내는 숫자가 있습니다. 8로 시작하는 5자리 숫자는 과일이나 채소가 유전적으로 변형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만약 숫자가 9로 시작한다면 유기농으로 재배된 거예요. 나머지 일반적인 방식으로 재배된 상품은 보통 3이나 4로 시작하는 4자리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칩 봉지 바닥에 있는 여러 색깔의 동그라미는 모든 것이 올바른 방식으로 인쇄되어 있는지, 그리고 절단기에서 정확히 절단할 위치를 알려줍니다. 화장품에는 12M, 24M이라고 적힌 오픈박스 같은 아이콘이 있어요. 이 아이콘은 제품을 연후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숫자와 문자 표시는 12개월 또는 24개월을 의미합니다. 런던의 몇몇 기둥은 가로등처럼 보이지만 전구가 없습니다. 공식 이름은 스팅크 파이프입니다. 지금은 과거의 일이지만 19세기에는 유용하게 쓰였어요. 이 속이 빈 기둥은 공기와 나쁜 냄새가 나는 폭발성 가스를 위로 끌어내서 원치 않는 결과를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동 립라이너와 아이펜슬에는 샤프너가 패키지에 설치되어 있어요. 연필 뒷면의 뚜껑이 색깔만 표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잡아당겨서 제품을 날카롭게 할 수 있어요. 일회용 젓가락을 위한 임시 받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젓가락을 둘로 나누기 전에 한쪽에 붙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젓가락을 사용할 때 그냥 쪼개지 말고 그 붙어있는 부분을 떼내어 보세요. 잠깐 젓가락을 내려놓고 싶을 때 이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달러 지폐에는 비밀이 있어요. 테두리가 있는 큰 글자는 어느 은행이 이 지폐를 발행했는지를 보여줍니다. 12개의 은행이 화폐를 유통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L은 그것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수되었다는 걸 알려줍니다. 땅콩 버터를 제대로 저장하는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규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금방 굳어질 수 있어요. 요령은 거꾸로 뒤집어서 기름이 항상 바닥에 머물지 않고 골고루 분포되도록 하는 거예요. 어느 커피숍에 가든지 모든 일회용 컵은 정확하게 똑같아 보이고 로고만 다릅니다. 컵의 비밀은 빨리 음료를 즐길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모양이에요. 윗부분은 항상 폭이 넓어 음료를 마실 때 코가 들어갈 수 있어요. 바닥은 항상 좁아서 비록 손이 작더라도 누구나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이 폭 차이 덕분에 컵을 쌓을 수도 있어요. 틱톡 로고는 단순한 음표가 아니라 글자 D입니다. 2016년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 앱은 전혀 다른 이름을 사용했어요. 더 우인이라고 불렸죠. 그 이후로 로고는 거의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고 약간의 수정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 로고는 자신이 참석했던 콘서트에서 영감을 얻은 한 이름 모를 디자이너가 만들었습니다. 이 로고는 가장 인지도가 높은 로고 중 하나로 월 11억 명이 넘는 사용자를 자랑하고 있지만 로고 자체는 틱톡이라는 이름과 실질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유명한 스타벅스의 이너를 알고 있지만 그녀는 비밀을 숨기고 있어요. 스타벅스의 크리에이티브 팀이 로고를 디자인했을 때 이너는 이상할 정도로 아름다워서 거의 소름 끼치게 보였습니다. 인간처럼 보이지 않았고 로봇이나 마치 인간처럼 보이도록 꾸며진 외계인처럼 보였어요. 연구팀은 이너의 얼굴이 보통 인간과 다르게 완벽한 대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이제 이너의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오른쪽에도 그림자가 더 있고 코도 오른쪽이 조금 더 낮습니다. 팀은 이너를 더 인간적이고 친근하게 보이도록 일부러 비대칭으로 만들었어요. 대부분의 다른 브랜드와 달리 트레이너 전문 상표인 아디다스는 4가지 로고가 있습니다.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3개의 줄무늬 로고와 숨겨진 기밀을 가진 3개의 디자인이 더 있어요.
나뭇잎 3개 로고는 아디다스 제품이 판매되는 전 세계 3개의 대륙을 가리킵니다. 북미, 유럽, 그리고 아시아죠. 3개의 비스듬한 줄무늬 로고는 마치 산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도전을 극복하고 목표를 추구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둥근 것은 지구본을 나타내며 브랜드가 변화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는지를 나타냅니다. 각 로고는 다른 의류 제품에 사용됩니다. 3개의 줄무늬 로고는 모든 제품에 표시됩니다. 새잎 로고는 캐주얼 의류와 신발, 산 로고는 전문 운동선수들을 위한 의류, 그리고 지구본 로고는 유명 디자이너와의 콜라보 제품에 사용됩니다. 아디다스의 경쟁사 나이키의 로고에도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나이키는 그리스 승리의 여신에서 따온 이름이고 브랜드 로고인 스우시는 여신의 날개를 나타냅니다. 일단 리틀 시저의 로고에서 이 작은 디테일을 발견하면 매번 눈에 뜰 거예요. 남자가 입고 있는 토가를 보세요. 하단의 선들은 단순히 무작위 패턴이 아니에요. 사실은 LC가 반복해서 적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리틀 시저스의 약자 LC예요. 2017년에 글자를 포함하도록 디자인이 변경되었는데 그전에는 하단 부분이 일반 로마식 디자인에 불과했습니다. 유니레버는 립톤, 도브, 그리고 모두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매그넘을 포함한 다양한 브랜드의 모회사입니다. 로고는 파란색 큰 글자 U이지만 자세히 보면 여러 개의 작은 기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아이콘은 기업의 환경 지속성에 대한 애정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의 고유한 측면을 상징합니다. 소통과 투명함을 상징하는 생기 있는 입술과 자유를 상징하는 비둘기가 있고 유니레버 제품에 사용되는 신선한 성분을 나타내는 귀여운 고추 그림이 있습니다. 총 24개의 미니 그림이 있습니다. 모두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스테이플스는 2019년에 로고를 바꿨지만 기존의 로고는 여전히 상징적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알게 된 것은 옛날 스테이플스 로고의 L이 실제로 반쯤 열린 스테이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로고는 25년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원래 넷플릭스 로고는 넷과 플릭스라는 단어 사이에 구식 영화릴이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 회사는 1997년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구글보다 더 오래되었죠? 처음에는 DVD 대여 서비스로 시작했지만 스트리밍으로 전환했습니다. 수년 동안 일어난 화려한 기술 변화와 함께 여러 번 로고가 바뀌었습니다. 각 로고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지만 최신 넷플릭스의 로고는 여전히 원조 1997년 아이콘의 경의를 표합니다. 그냥 빨간 N자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가운데보다 바깥 두 줄이 조금 더 진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원래 로고에 있던 것 같은 오래된 필름 릴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기 칩 브랜드 토스티토스는 브랜드의 재미있는 이미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T는 테이블에서 맛있는 칩과 살사를 먹는 두 사람입니다. 야구팀 밀워키 브루어스의 예전 로고는 야구 글러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깜짝 놀랄 거예요. 자세히 보면 전체 로고가 M과 B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웬디스는 로고가 좀 더 친근하고 접근하기 쉽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집에서 하는 요리의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대하면 숨겨진 메시지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웬디의 옷깃을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르사체 로고는 메두사 머리입니다. 설립자 지아니 베르사체는 바라보는 모든 사람을 돌로 변하게 했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캐릭터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베르사체는 자신의 옷이 메두사의 시선과 같은 효과를 내기를 원했어요. 옷이 너무 아름답고 숨막힐 정도로 멋져서 지나가던 사람의 걸음을 멈추게 하도록요. 마치 사람들이 돌로 변한 것처럼 말이죠. 1913년에 디자인된 올림픽 로고의 5개 고리는 스포츠 브랜드 중 가장 상징적인 로고가 되었습니다. 90년대 초에는 5개의 대륙만이 존재했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메리카였죠. 각 고리는 각 대륙을 나타냅니다. 1950년대부터 대부분의 미국 지리학자들은 아메리카 대륙을 2개의 대륙으로 나누었습니다. 남극도 추가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7번째 대륙이 만들어졌지만
2개의 고리를 더하는 대신 5개의 고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파란색, 노란색, 검은색, 초록색, 빨간색 원과 흰색 배경은 당시 모든 국가의 국기에 사용된 색깔을 나타냅니다. 청바지 회사 리바이스는 1873년 설립되었고 1923년까지 2개의 말 브랜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모든 청바지는 말 2마리가 바지를 당겨서 찢으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의 배경에는 1880년대와 90년대에 리바이스의 주 고객 대부분이 글을 읽거나 쓸 수 없는 문맹이라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리바이스는 청바지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알리고 싶었고 이런 그림을 추가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고객들도 바지가 얼마나 튼튼한지 알 수 있도록 말이죠. 위키피디아 로고는 일부러 미완성인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졌어요. 이것은 위키피디아 프로젝트 전체의 미완성된 본질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항상 추가할 페이지가 더 있고 매일 새로운 정보가 나타납니다. 각 퍼즐 조각에 있는 이미지들은 서로 다른 언어로 된 위키백과의 첫 글자이기도 합니다. 서브웨이 로고의 화살표는 숨겨진 목적이 있습니다. 샌드위치 가게의 입구와 출구를 가리킵니다. 화살표는 또한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홍보해서 서브웨이가 신속한 식사를 위한 좋은 선택이라는 사실과 연관시키려는 거예요. 지금까지 페덱스 로고에는 숨겨진 착시 현상이 있었습니다. 쌍안경을 꺼내서 E와 X 사이를 자세히 보면 흰색 화살표가 보일 거예요. 화살표는 속도, 정확성, 목표 달성에 대한 끈기를 상징하기 위해 2000년에 추가되었습니다. NBC 로고에 숨겨진 공작은 2가지 비밀스러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고가 디자인됐을 때 컬러 TV가 막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네트워크는 사람들이 흑백에서 컬러로 바꾸도록 장려하기 위해 무지개 공작 꼬리를 포함시켰습니다. 디자인은 공작처럼 의기양양한 이라는 문구에서 영감을 받았는데 NBC는 자사의 새로운 색상 체계에 대한 자긍심을 홍보했습니다. 6가지 색깔의 깃털은 네트워크의 각기 다른 6개 부서를 나타냅니다. 투르 드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전거 경주 중 하나이며 로고는 2가지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 R와 U라는 글자로 구성된 그림에는 숨겨진 사이클리스트가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이 O자로 된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자전거 앞쪽에 있는 원은 노란색으로 경주 우승자에게 수여되는 스웨터와 같은 색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위조범들과 싸우기 위해 지난 수세기 동안 동전에 무늬를 넣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사기꾼들이 동전의 매끄러운 가장자리를 잘라내고 그 금속을 사용해서 새로운 동전을 만들어내고는 했거든요. 하지만 이 오돌토돌한 면이라면 잘라낸 흔적을 숨길 수가 없겠죠. 충전 케이블에 있는 이러한 작은 원통형은 초크 또는 페라이트 코어라고 합니다. 이 원통은 전자기적 간섭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성 산화철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장치를 오류로부터 장치를 지켜주는 거죠. 모두 청바지의 작은 주머니에는 시계를 보관하고 했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작은 금속 징은 뭘까요? 이 단추는 천을 고정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격한 움직임 때문에 찢어질 수 있는 곳에 직공들이 이 징을 넣기 시작한 거죠. 몇몇 배낭에 있는 이 작은 구멍은 여분의 장비를 묶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발이 더러워져서 배낭 안에 넣거나 손으로 만지고 싶지 않다면 이 구멍에 끈을 넣고 묶어주세요. 아이폰의 카메라 옆에 있는 이 작은 점은 마이크입니다. 동영상을 촬영하는 동안 좋은 음질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죠. 맥의 스포트라이트 기능은 파일과 앱을 빠르게 검색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산기 역할도 해줘요. 풀어야 할 산수식을 입력해보세요. 스포트라이트는 내부 사전 데이터도 사용해요. 검색줄에 단어를 입력하면 해당 단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방금 새 기름을 한 병 사셨군요. 뚜껑을 열었더니 작은 봉인 마개가 또 있어요. 고리를 당기면 떼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꺼내셨나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지는 마세요. 손가락으로 거꾸로 뚜껑을 누르면 부을 때 양을 조절하기가 쉬울 거예요. 키보드의 F 및 J 키의 오톨도톨한 점은 타이핑을 할 때 손가락을 놓기 좋은 키를 찾으라고 있는 거예요.
집게 손가락을 이 키 위에 올리면 다른 키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에스컬레이터 양쪽에 있는 솔은 구두를 닦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이 나일론 솔은 끈이나 옷이 에스컬레이터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큰일이겠죠? 대부분의 문 손잡이는 황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종류의 금속은 미생물과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표면에서는 박테리아가 그렇게 많이 증식할 수 없습니다. 공중 화장실의 칸막이는 이유가 있어서 사적인 공간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바닥에 커다란 틈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게 만드는 거죠. 이런 디자인 덕분에 줄이 빨리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음료수 컵의 플라스틱 뚜껑을 컵받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뚜껑의 모양은 완벽하게 음료 잔과 크기가 맞고 테이블 표면이 젖지 않도록 해줄 거예요. 뚜껑을 뒤집지는 마세요. 컵에 두었던 것과 똑같이 테이블에 그대로 놓으면 됩니다. 사고가 났는데 차에 갇혀 문을 열 수 없다면 탈부착식 머리 받침대의 막대를 이용해 창문을 깨고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병뚜껑 아래에 있는 작은 플라스틱 원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 작은 원은 탄산음료에 김이 빠지지 않도록 해주면서 병 안의 진공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마 일생에 한 번쯤 전자레인지에 음식이 데워지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정말 신나지 않나요? 하지만 전자레인지의 문을 왜 그렇게 어둡게 만든 걸까요? 이 검은 필름은 전자기장을 차단하는 데 필요한 거랍니다. 자물쇠에서 열쇠 구멍 옆에 있는 작은 점은 자물쇠 안에 물이 들어갔을 때 그 습기를 말리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또한 자물쇠가 걸리거나 녹이 슬기 시작하면 이 구멍을 통해 기름을 부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골프공은 공기 역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오돌토돌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딤플이라고 하는데 이 디자인은 공이 더 멀리, 더 고르게 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떤 머그잔은 바닥의 바깥쪽에 작은 홈이 있어요. 물이 밖으로 흘러나오도록 도와줘서 식기세척기에서 컵에 물이 고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선글라스는 눈을 태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발명된 것이 아닙니다. 북극 탐험 동안 선글라스를 사용한 거였어요. 엄청난 양의 눈은 마치 밝은 섬광처럼 사람들을 실명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 이 독특한 안경을 고안해낸 겁니다. 패션뿐만이 아니라 가방을 보호하기 위해 티셔츠를 사용할 수 있어요. 가방 위에 티셔츠를 씌워주세요. 비닐로 포장하는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셔츠 칼라 뒷면에는 단추가 있어 넥타이를 옷깃 아래로 잡아줍니다. 네, 지금은 넥타이가 모두 얇아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단추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단추는 여전히 장식적인 기능으로 남아있어요. 넥타이의 초기 목적은 이런 거였어요. 옷깃을 조이기 위해 17세기 유럽에서 만들어진 거였죠. 이렇게 사람들은 강한 바람으로부터 목을 보호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의복의 이 부분에 익숙해졌고 이후에는 왕실의 모임에 꼭 필요한 액세서리가 되었습니다. 모자에 달린 푹신푹신한 폼폼은 수세기 전에 처음으로 발명되었습니다. 선원들은 낮은 배 천장과 암초에 머리를 부딪히지 않도록 폼폼을 사용한 거예요. 옷걸이는 삼나무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나무에는 여러분의 옷을 먹이로 삼는 나방들을 물리치는 천연 기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전구는 구형이기 때문에 빛이 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모양의 전구는 더 저렴하고 생산하기 쉽습니다. 새 옷에서 이런 옷 조각을 발견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그냥 천 조각이 아니라 빨래에 옷을 돌리기 전에 테스트를 하기 위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천 조각을 세탁기에 넣고 어떻게 될지를 확인하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다면 안전하게 옷을 넣을 수 있습니다. 천장 선풍기는 겨울과 여름의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스위치를 찾아보세요. 겨울 모드를 켜려면 이 버튼을 위로, 여름 모드를 켜려면 버튼을 아래로 눌러주세요. 여름 모드에서는 선풍기가 공기를 아래로 밀어내립니다. 겨울에는 공기를 위로 끌어올리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장실에 둥근 플런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영화를 보면 막힌 변기를 뚫기 위해 이 도구를 사용하지만 사실 플런저는 싱크대의 막힌 부분을 뚫기 위한 것입니다. 변기는 다른 특별한 장치를 사용해야 해요. 오븐 아래의 여분의 공간은 팬과 냄비를 보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음식을 넣으시면 돼요. 오븐의 열이 식사를 따뜻하게 유지해 줄 것입니다. 저녁 식사 때 친구들이 늦는 것을 기다릴 때 유용하겠죠? 팝콘 한 팩을 전자레인지에 튀기셨군요.
팝콘 봉지 위에 작은 구멍이 보이시죠? 튀겨지지 않은 작은 알갱이를 빼내는데 이 구멍을 쓰시면 돼요. 팝콘 팩을 접시 위로 흔들면 모든 알갱이가 구멍으로 빠질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여행용 베개를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두 끝을 앞으로 놓고 머리를 뒤로 기대죠? 베개를 반대쪽으로 돌려보세요. 둥근 부분이 턱 아래에, 양 끝은 뒤로 향하게 해주세요. 머리를 앞으로 숙여주시면 목이 훨씬 편해질 거예요. 그리고 낮잠도 잘 잘 수 있겠죠? 말꿈 모양의 자석은 자기력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파란색 부분은 남극을, 빨간색 부분은 북극을 나타내는데요. 두 개의 극이 동시에 작동하여 당기는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완벽한 항공 설계 덕분에 대부분의 비행기는 엔진 없이도 먼 거리를 날 수 있습니다. 1268년 로저 베이컨은 처음으로 광학 목적을 위해 망원경 렌즈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언급했습니다. 틀에 끼워진 돋보기 렌즈는 당시 유럽과 중국에서 모두 독서할 때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서양이 동양에서 가져온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가져온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만약 먹을 것이 없는 바다 한가운데에 남게 되셨다면 유감이네요. 하지만 낚시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 시계, 열쇠 등 무엇이든 미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끈을 낚싯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끼를 묶어서 물속에 넣어보세요. 그리고 핸드폰을 삼킨 물고기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굉장할 거예요. 탄산음료 캔 뚜껑에 뚜껑을 뒤집어 칵테일 빨대를 제자리에 고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우개의 파란색 반쪽은 원래 잉크를 지우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파란 부분은 두꺼운 종이 위에 글자나 그림을 지우기 위한 것이었어요. 빨간 부분이 약간의 흔적을 남기면서 글씨를 지웠다면 파란 부분이 그 작업을 완벽하게 처리해 줄 거예요. 우리들 대부분은 포스트잇을 잘못 뜯고 있어요. 아래에서가 아니라 끈적끈적한 부분의 선을 따라 옆으로 떼어내세요. 이렇게 하면 종이가 벽에 더 오래 붙습니다. 막대사탕이 있는 이 두 개의 구멍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궁금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항상 그러셨다고요? 뜨거운 시럽에 막대를 넣으면 액체가 그 안으로 흐르겠죠? 그리고 액체가 굳으면서 막대에 더 잘 붙어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 원리예요. 다양한 종류의 치즈에 구멍이 있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 스위스 치즈는 이산화탄소를 생성하는 특수 박테리아로 만들어져요.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면 풍선껌처럼 부풀어 치즈눈이라고도 하는 작은 분화구가 생겨요. 그런 다음 치즈는 식지만 구멍은 그대로 유지돼요. 매년 400억 개 이상의 오레오가 만들어져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조 쿠키죠. 이 쿠키에 찍힌 기하학적인 디자인은 유럽 품질의 상징인 나비스코 로고가 오레오라는 단어로 둘러싸고 있어요. 윌리엄 터니어는 1952년에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초콜릿 쿠키 디자인을 만들었어요. 재사용 가능한 병을 사용한다면 가끔 냄새가 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일반 물에만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냄새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냄새가 나는 것은 물 때문이 아니라 물 속의 미생물 때문이에요. 병에 담긴 물을 마시면 침과 땀의 입자가 그 안에 남아있어요. 그러한 박테리아가 물병에 쌓이기 시작하면서 냄새를 유발하는 거예요. 따라서 재사용 가능한 물병을 선택했다면 박테리아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일 세척하세요. 세척 후에는 완전히 말려서 다시 사용하세요. 청바지뿐만 아니라 경찰관 제복도 파란색이에요. 최초의 공식 경찰관은 19세기 런던에서 등장했어요. 군인들이 이미 착용하고 있던 빨간색과 흰색 제복과 대비를 이루기 위해 파란색 제복을 입게 됐어요. 그로부터 20년 후 미국에서 경찰 제복이 채택되었고 경찰도 그 패턴을 따랐어요. 오늘날에도 제복은 여전히 파란색이에요. 좋은 색상으로 입증됐기 때문이죠. 어두운 시간에는 잘 보이지 않고 경찰관이 눈에 띄지 않은 채로 사물들과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어요. 또한 얼룩은 어두운 소재에선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경찰관이 파란색 옷을 입는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고 색으로 그들을 알아볼 수 있는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아기 당근은 작고 일반 당근과 달리 젖어 있어요. 인간 아기와 다르지 않죠? 아기 당근은 특별한 종류의 당근이 아니라 일반 당근의 겉부분과 껍질을 잘라낸 다음 예쁘게 보이도록 다듬어 만든 당근이에요. 문제는 수분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반 당근은 수분을 가두는 층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 약간의 수분이 남아있어요. 잘게 다져진 아기 당근은 쉽게 건조해질 수 있죠. 그래서 보통 물이 약간 들어있는 봉지에 담아 판매해요. 청바지에는 처음부터 금속 리벳이 있었어요. 최초의 청바지를 만든 제이콥 데이비스는 바지가 찢어지기 쉬운 부위인 지퍼 앞 천이나 주머니에 구리 리벳을 추가해서 청바지를 더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오늘날 구리 리벳은 청바지 특유의 전통적 상징으로 장식적인 목적이 더 강해요. 청바지의 또 다른 특별한 점은 별다른 용도가 없어 보이는 작은 주머니예요. 지금은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수년 전 많은 카우보이들이 청바지를 입던 시절엔 회중 시계를 넣기 위해 주머니가 특별히 만들어졌었어요. 또한 당시 청바지에는 시계 주머니인 작은 주머니와 앞쪽이 큰 주머니 2개, 뒷면의 주머니 1개 등 총 4개의 주머니만 있었어요. 자동차 헤드레스트는 편안함을 위한 것이고 탈착식인 건 안전을 위한 것이에요. 헤드레스트를 빼내면 2개의 튼튼한 금속 바가 있어요. 차가 잠기거나 차 안에 갇혔을 때 이 바를 이용해 창문을 부수고 탈출할 수 있어요. 달걀을 깨고 난 후 가끔 보이는 작은 붉은 반점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작은 핏자국은 암탉이 알을 낳을 때 혈관이 파열되어 생길 수 있어요. 이러한 핏자국이 있는 달걀은 먹어도 안전하지만 원한다면 그 핏자국을 제거할 수 있어요. 계란의 맛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안심이 되네요. 산 모양의 토블론 로고 안에 곰이 뒷다리로 서 있는 이미지가 숨어 있어요. 요들러를 먹어치우려는 참일까요? 아니에요. 토블론 창립자가 이 삼각형 초콜릿을 개발한 곳인 스위스 최대 도시 중 하나, 베른의 상징이 바로 곰이기 때문이죠. 토블론 창립자의 가족 이름인 토블러와 꿀의 아몬드 누가를 뜻하는 이탈리아 토로네에서 따온 이름이기도 해요. 컵라면 아래 공간은 운송 중에 면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이 기술을 미들 서스펜션이라고 하는데요. 스티로폼 컵에서 면을 더 잘 보호할 뿐만 아니라 면이 더 균일하고 빠르게 부드러워지도록 도와줘요. 볼펜통에 뚫린 구멍이 아무 용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실제로는 용도가 있어요. 이 구멍은 잉크가 더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와주는 벤팅 시스템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펜의 내부와 외부에 균일한 공기 압력이 생성돼서 잉크가 쉽게 포인트에 흘러 들어갈 수 있어요. 간장병에 2개의 주둥이가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소스는 액체라 병을 뒤집으면 금방 흘러나오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아시아 음식 애호가들은 일생에 한 번 이상 간장을 흘린 적이 있다고 인정할 거예요. 그래서 요즘 레스토랑에서는 2개의 주둥이가 있는 특수병에 간장을 담아 제공하는 것을 선호해요. 이 디자인을 사용하면 소스가 나오는 시기와 양을 조절할 수 있어요. 한 스파우트에 손가락을 대고 다른 스파우트에 소스를 따르기만 하면 돼요. 손가락으로 주둥이를 꾹 누르면 소스의 흐름이 멈추고 손가락을 떼면 다시 흘러요. 그리고 식당에선 손가락을 떼지 마세요. 모두가 놀라게 될지도 몰라요. 기차나 버스 좌석이 이상한 무늬의 천으로 덮여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좌석의 세균과 얼룩을 가리기 위해 이러한 패턴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오, 이런. 색상이 밝고 무늬가 많을수록 승객이 얼룩을 알아차리기도 역겨움을 느끼기도 어려워요. 또한 패턴이 너무 못생겨서 아무도 얼룩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래 보고 싶어 하지 않죠. 따라서 패턴은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고 혹시 보더라도 눈에 덜 띄게 하기 위해 존재해요. 평범한 흰색 좌석이 있는 버스는 절대 없을 거예요. 탄산음료 캔의 금속 탭은 돌릴 수 있어요. 빨대를 제자리에 끼워 놓을 수 있어서 꼭 입에 물고 있지 않아도 돼요. 이 고정식 탭은 60년대 초에 만들어진 푸딩 탭을 대체했어요. 그거 기억하시죠? 상당히 날카롭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곳에 쉽게 버려질 수 있었죠. 이제 빨대를 바로 꽂을 수 있어요. 또한 거품을 만들어서 3살짜리처럼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가끔 옷을 구매할 때 여분의 단추와 원단 견본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 천은 분명히 구멍을 메우는 데 사용되지만 특정 표면에 대한 다양한 세제의 효과를 테스트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의류 전체를 빨기 전에 세탁 과정을 테스트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 에스컬레이터에는 계단에 노란색 선이 있는 것과 비슷한 이유로 푹신한 검은색 브러쉬가 있어요. 사람들이 위험한 곳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이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건 아닌데다 가끔 옷이 계단 가장자리나
스커트와 만나는 지점 가까이에서 늘어질 수 있어요. 브러쉬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작은 장벽이에요. 또한 보풀을 잡아주고 다른 작은 물건이 틈새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중국 식당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테이크아웃 용기는 음식을 집으로 가져갈 뿐만 아니라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테이크아웃 용기는 접시로도 사용할 수 있어 음식을 바로 먹을 수 있고 접시가 더러워질 염두도 없어요. 유후, 실제로 1894년에 갓 껍질을 벗긴 굴을 운반하기 위해 특허를 받았고 굴통으로 알려졌어요. 이후에는 음식이 새지 않는 용기로 개조되어 사용됐죠. 동전의 가장자리에 작은 용기가 있는 이유가 궁금한 적이 있나요? 동전의 가치가 더 높았던 옛날의 남은 흔적이에요. 위조범들은 금화나 은화로 팔아 이익을 남기기 위해 가장자리를 쉽게 깎아낼 수 있었어요. 어떤 동전이 위조됐는지 훨씬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용기가 만들어졌죠. 오늘날에는 필요하지 않지만 동전에는 여전히 그 변경된 스타일이 남아있어요. 모든 크래커와 일부 쿠키에는 최종 제품의 올바른 식감을 위해 구멍이 있어요. 이 작은 구멍은 수증기가 빠져나가 크래커와 쿠키가 부서지지 않도록 해줘요. 도커라고도 하는 이 구멍이 없었다면 과자 내부에 수증기가 쌓였을 거고 최종 결과물은 맛있었을지 모르지만 모양은 이상해졌을 거예요. 개는 낮잠을 자기 전에 원을 그리며 걷는 것을 좋아해요. 조상으로부터 이러한 행동 패턴을 물려받았죠. 당시에는 특별한 강아지 침대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키가 큰 풀을 밀어서 일종의 낮잠 장소를 만들어야 했고 게다가 보너스로 이러한 움직임은 초목에 숨어있는 모든 동물들을 놀라게 했을 거예요. 도넛이 고리 모양인 이유도 비슷해요. 도넛의 중앙에 구멍이 없었다면 반죽이 항상 덜 익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1950년대에는 도넛 가게가 늦게까지 문을 여는 몇 안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도넛은 종종 경찰과 연관되어 있어요. 도넛 가게는 경찰관들이 야간 근무 중에 먹을 것을 사거나 서류 작업을 처리하기엔 완벽한 장소였어요. 정바지의 겉면이 파란색이고 안쪽이 흰색인 이유는 전을 짜는 현명한 방법 덕분이에요. 날실에는 염색을 하고 시실에는 색을 입히지 않고 흰색으로만 직조해요. 이러한 방식으로 제조업체는 각 부류에 필요한 염료의 양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청바지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19) 명 이상의 승객을 태우는 모든 여객기에는 비상용 도끼가 있어야 합니다. 도끼가 소방장비로 설치된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전기 화재가 발생할 경우 승무원들이 조종석이나 다른 패널들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만약 나쁜 일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대피해야 한다면 조종사들은 실제로 앞유리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여객기는 태양 방사선과 그 영향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대부분 흰색입니다. 항공기는 특히 더운 나라의 공항에서 승객들이 출입하는 동안 시원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밝은 흰색 페인트는 햇빛을 반사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복합물질로 만들어진 비행기의 일부 부분을 보호하고 높은 복사에서 높은 자외 복사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방지합니다. 상용 비행기는 이륙 시 안정성과 안전을 달성하려면 시속 250km 이상의 속도에 도달해야 합니다. 일부 작은 비행기들은 시속 50km의 속도에서도 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그렇게 낮을 때 비행기는 쉽게 불안정해지고 이륙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비행운이라고 불리는 비행기가 남긴 하얀 흔적은 수증기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증기는 비행기 엔진에서 연료가 연소되는 동안 생성됩니다. 비행기가 순항고도 10,000m에 도달하면 온도는 섭씨 영하 50도까지 낮아집니다. 매우 낮은 기온이어서 물이 얼음 입자로 바뀝니다. 이 입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눈에 보이는지는 대부분 습도에 달려 있습니다. 습도가 높을수록 이러한 흔적은 점점 더 커지고 비행기가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눈에 잘 띄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행기들은 거의 매일 벼락을 맞습니다. 보통 상업용 비행기는 평균 1년에 한 번 정도 타격을 받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는 몇 가지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우선 비행기가 얼마나 여러 번 이착륙을 시행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번개가 대부분 4,500m에서 1,500m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는 세계의 다른 지역보다 적도 주변에서 번개에 맞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현대 비행기는 번개에 맞는 것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비행기는 번개 타격에 대처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특별한 번개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비행기는 대부분 11km의 고도에서 비행합니다. 공기가 희박하고 공기 역학적 저항이 적어서 연료 소모가 적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런 고도의 온도는 더 낮아서 제트 엔진의 효율을 높입니다. 그곳의 대기는 또한 덜 격동적이기 때문에 비행이 더 원활해지도록 도와줍니다. 이미 우주로 간 적이 있는 비행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공항에서 보는 비행기들은 아닙니다. 그런 고전적인 비행기들은 위로 올라가기 위해 공기가 필요한데 우주는 기본적으로 진공 상태입니다. 우주에 도달한 첫 번째 비행기는 약 70년 전에 설계되었습니다. 첫 비행 동안 얇고 뭉툭한 날개를 사용하여 양력과 안정성을 만들어냈습니다. 비행기는 음속의 5배 이상으로 이동했습니다. 우리 우주에는 적어도 1000의 7제곱에 해당하는 수의 행성이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이해를 돕자면 지구의 무게는 곰보다 거의 1000의 7제곱배 더 무겁습니다. 우주의 모든 행성들은 둥글어요. 입방체의 삼각형 혹은 다른 모양의 행성은 없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행성은 중심별 주위를 회전하는 먼지와 암석 구름일 뿐입니다. 먼지와 작은 조각들은 중력 때문에 서로를 끌어당기고 덩어리가 형성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합니다. 이제 이 덩어리는 더 많은 물질을 끌어 모으기 시작합니다. 지나치는 모든 것을 다 모을 때까지 자라나고 커집니다. 중력은 모든 방향에서 동일하게 작용하여 덩어리가 둥근 모양이 되게 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구체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구는 거의 완벽한 구체지만 가운데 부분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돌출 부분이 생깁니다. 지구가 축을 따라 회전할 때마다 중간 부분은 꼭대기보다 더 멀리 이동합니다. 적도의 지역이 극지방의 지역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빨리 돌리면 돌수록 바깥으로 더 많이 던져지게 됩니다. 소리는 공기보다 물속에서 4배 더 빨리 이동할 것입니다. 소리는 파동이고 그래서 밀도가 높은 물질에서 더 빨리 움직입니다. 밀도가 높은 물질에서 서로 가까운 입자들은 서로 더 쉽게 부딪힙니다. 물은 밀도가 더 높습니다. 한 병의 물 속의 입자는 공기로 채워진 같은 크기의 병의 입자보다 800배나 더 많습니다. 거품은 비눗물과 같은 얇은 막이 공기를 가둘 때 만들어지기 때문에 둥글어요. 막 속의 분자들은 서로 끌어당깁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붙고 구체를 형성합니다. 왜냐하면 구는 일정한 부피를 둘러쌀 수 있는 가장 작은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내부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작아질 수 없습니다. 연필을 다이아몬드로 바꿀 수 있어요. 섭씨 1400도의 온도와 55,000기압의 압력을 가할 수 있다면 흑연을 다이아몬드로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단일 화학 원소인 탄소의 2가지 변형 형태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보석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전자절단기기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됩니다. 비버는 멋지고 복잡한 강가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타고난 건축가입니다. 늑대나 곰과 같은 야생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댐을 짓지만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비버는 실제로 댐에서 살지 않습니다. 단지 댐을 일종의 더 깊은 물 웅덩이나 연못을 만드는 장벽으로 사용합니다. 그곳이 진짜 비버집이 있는 곳입니다. 물 웅덩이 안에요. 마치 작은 섬이나 돔 오두막과 같아요. 이곳은 비버가 안전하게 지내는 건조한 지역입니다. 또한 그곳에 음식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웅덩이들은 꽤 깊어서 육지동물들은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비버는 집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수중 터널을 파요. 포식자나 다른 위험이 닥치면 재빨리 안전한 곳으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얼룩말, 코끼리, 말, 그리고 플라밍고 같은 몇몇 새들은 서서 잠을 잡니다. 소는 서 있는 동안 잠을 잘 수 있지만 쉬고 싶을 때 눕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서서 잠을 자려면 동물들은 수직으로 정렬할 수 있는 다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서 있기 위해 근육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릎 또한 제자리에 고정됩니다. 이런 동물들은 서서 자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포식자가 쫓아오기 시작하면 반응을 하기에 너무 느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불쾌한 상황 또는 긴장했을 때 웃는 건 실제로 진정한 감정을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난처한 경우에 처하면 수치심을 감추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우리는 웃고 난 후에 더 편안해지기 때문에 만약 불쾌한 상황에서 초조하게 낄낄 웃는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 한 병을 사면 물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부에 물이 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통기한이 있는 이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플라스틱이 물에 침출되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해로울 수 있는 화학물질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에는 고유의 시간대가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달 우주 비행사들을 위한 특별한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태음월로 시간을 측정하는데 이것은 달이 회전하며 지구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각 태음월은 지구 시간으로 거의 3만일입니다. 커피에서 카페인을 제거할 수 있어요. 녹색의 커피빈을 사우나에 가져가서 섭씨 70도에서 100도의 온도로 습도를 제공하면 됩니다. 요점은 커피 한 잔에 10mg 이하의 카페인 함량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카페인 무함량의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일반 커피 한 잔에는 50mg에서 75mg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는 45억 년 전에 형성되었습니다. 먼지와 가스에 맹렬한 구름이 있었습니다. 구름 속의 분자와 원자는 특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구름이 중력에 의해 붕괴되었어요. 중력은 초기 회전을 확대했고 그러고 나서 그것을 평평하게 원반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행성은 그 원반 안에서 형성되었고 지금도 그 옛날 고향의 구름 패턴 때문에 돌고 있습니다. 이 판은 배에 설치류가 타는 것을 막아주는 똑똑한 역할을 합니다. 쥐들은 보통 계류용 쇠사슬을 타고 배에 오르는데요. 이 판이 쥐의 크기에 딱 맞기 때문에 어떤 쥐도 배에 타서 여행을 떠날 수는 없을 거예요. 보석을 사면 종종 작은 주머니에 담겨오죠? 여기에는 사실 숨겨진 목적이 있습니다. 이 주머니는 변색을 막는 데 도움을 줘요. 대부분의 보석가게 사람들은 반지든 어떤 보석이든 원래 주머니에 넣는 것이 안전하다고 해요. 대부분의 슈퍼마켓에서는 오렌지를 그물망에 담아 팔죠? 그 가방에는 숨겨진 목적이 없지만 이 그물망을 설거지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냥 묶은 다음에 기름진 후라이팬이 하나 생기면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보세요. 칸이 나뉘어진 요거트를 먹을 때 통에서 잼을 퍼낼 필요가 없어요. 이런 종류의 플라스틱은 꽤 유연하기 때문에 반으로 접어서 요거트 칸에 잼을 바로 부으면 됩니다. 뚜러뻥에도 숨겨진 기능이 있습니다. 싱크대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변기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싱크대가 막혔을 때를 대비해서 하나를 더 구비해 두시는 것도 좋아요. 싱크대 상부의 추가적인 구멍에는 숨겨진 기능이 여러 개 존재합니다. 첫 번째, 누군가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을 잊었을 때 물이 넘치는 것을 막아서 화장실이 물에 잠기지 않게 도와줍니다. 두 번째로 그 구멍 덕분에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도와줄 공기의 통로가 생겨서 물이 더 빨리 빠집니다. 남대문이 열리는 것과 같은 민망한 상황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해주기 위해 대부분의 금속 지퍼에는 자물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퍼 손잡이를 위로 향하게 두지 마세요. 아래로 당기면 자동으로 잠길 거예요. 모두 손잡이가 아래에 숨겨져 있는 작은 홈 덕분이에요. 목욕 거품은 재미나 좋은 냄새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거품은 온도 조절에도 도움이 되죠. 거품이 물을 뜨겁게 유지해주기 때문에 목욕을 조금 더 오래 즐길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건 아크릴 욕조에서만 효과가 있어요. 금속으로 만들어진 욕조는 어떻게 하든 열을 매우 빨리 잃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솔은 신발을 깨끗하고 윤이 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한 거죠. 이 솔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자리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되고 덕분에 긴 코트나 긴 바지가 에스컬레이터 틈에 끼지 않게 되는 거예요. 원래 골프공의 표면은 맨질맨질했어요. 그런데 많이 사용한 공이 새 공보다 더 잘 날아간다는 것을 선수들이 눈치챈 거죠. 그래서 골프공의 표면은 오돌토돌해지게 된 겁니다. 어느 시점부터 골프공 회사에서는 이 홈이 있는 공을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알루미늄 호일 박스를 보시면 옆에 누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날개 덕분에 호일을 제자리에 유지하고 굴러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날개 때문에 호일을 떼어내는 게 조금 더 쉬워지기도 합니다. 제리캔의 손잡이가 3개인 데는 이유가 있어요. 아주 똑똑한 디자인 요소죠. 혼자 들고 다닐 때는 중앙 손잡이만 사용해 무게를 고르게 배분하고 친구가 도와주고 싶어 하면 각각 옆 손잡이를 잡으면 됩니다. 북미와 중앙 아메리카에서 사용되는 표준 플러그에는 평평한 뿔이 2개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끝부분 근처의 구멍은 왜 있는 걸까요? 이 구멍 때문에 콘센트는 플러그가 느슨해지거나 소켓에서 빠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이 되는 거예요. 스틱형 데오드란트를 쓰다 보면 끝까지 쓸 수가 없어서 성가실 때가 있죠? 조금 더 남아있긴 한데 도통 닿지를 않잖아요. 자, 방법은 간단해요. 바닥에 나사를 풀고 연필을 움직이는 판 아래로 밀어 넣으세요. 그러면 남은 데오드란트를 밀어낼 수 있어요. 많은 화장품의 옆면에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적혀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제품을 열고 나서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표시죠. 그래서 그림의 모양이 열린 병 모양인 거예요. 먼지 제거 롤러는 작은 섬유를 제거하는 데 유용하지만 다른 것을 청소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기세척기에 있는 식기 트레이에 먼지를 제거하고 싶으면 끈적끈적한 롤러를 각 칸에 넣기만 하면 돼요. 빵 부스러기, 먼지, 음식물 찌꺼기가 모두 사라집니다. 카드놀이에 등장하는 왕들은 실제로 역사적 인물들입니다. 스페이드는 다윗 왕, 클럽은 알렉산더 대왕, 하트는 찰스 대왕, 다이아몬드는 줄리어스 시저죠. 반지는 세련된 액세서리 그 이상이었어요. 귀족들은 반지를 봉인으로 사용했고 궁수들은 활시 위의 부상으로부터 손가락을 보호하기 위해 반지를 착용했죠. 그리고 바느질을 하는 사람들도 골무처럼 바늘을 꼈어요. 탈 부착식 머리 지지대는 다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지지대를 좌석에서 빼내면 꽤 튼튼한 막대 2개가 보일 거예요. 만약 차에 갇히게 되어버리면 이 막대로 창문을 부셔버릴 수 있습니다. 차량 대시보드의 주유 표식이 옆에 있는 작은 화살표는 차량의 어느 쪽에 연료 탱크 구멍이 있는지 보여줍니다. 렌터카를 주유해야 할 때 유용하겠죠? 아마 여러분께서는 샴푸를 항상 잘못 사용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샴푸를 머리카락에 직접 바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샴푸는 모근에만 발라야 합니다. 모근에서 나오는 거품만으로도 머리를 깨끗이 할 수 있어요. 넥타이를 제자리에 고정하기 위해서는 셔츠 깃의 뒷면에 있는 단추를 써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버튼은 요즘 유행하지 않는 가는 넥타이를 위해 디자인된 단추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저 디자인의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화장솜 팩에는 고리나 홀더에 걸 수 있는 끈이 달려 있습니다. 팩을 다시 열었다 닫았다 할 필요가 없어요. 아래를 보시면 선이 뚫려 있을 겁니다. 그 선을 따라 비닐을 찢고 매달린 팩에서 화장솜을 꺼내세요. 지우개의 빨간 부분은 연필용이고 파란 부분은 잉크용이라는 건 미신이에요. 사실 파란색 면은 두꺼운 종이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연필과 잉크에서 모두 효과가 있지만 종이가 정말 두꺼워야 할 거예요. 이 파란 면으로는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보석을 닦거나 휴대폰의 액정처럼 전자제품을 청소할 수 있어요. 지워지지 않는 스티커 자국 때문에 짜증이 나신다고요? 여기에도 지우개를 쓰실 수 있어요. 긁힌 스웨이드나 벽에 묻은 먼지를 닦을 때도 도움이 됩니다. 막대 봉지를 열 때 가장자리를 찢을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가운데를 찢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찢어진 종이 조각이 덜 생기잖아요. 칼라 바로 밑에 있는 작은 V 패치는 허리밴드와 커프스처럼 이중 웨빙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스웨터가 형태를 잃지 않도록 해줘요. 티셔츠에 주스를 쏟고 싶지 않다면 상자 반대편으로 주스를 부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덜 미끄러지고 따르기 더 쉽습니다. 신선하고 부드러운 땅콩버터를 즐기려면 병을 거꾸로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기름이 항상 바닥에 머무르지 않고 병에 고르게 분배될 거예요. 네, 오븐 밑에 서랍이 있는 건 손님이 늦은 경우 음식을 따뜻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건 전에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서랍에서는 낮은 온도로 천천히 요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 림 라이너와 아이 펜슬에는 때때로 샤프너가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펜슬 뒷면의 뚜껑은 색깔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뚜껑을 뽑아보시면 펜슬을 깎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장보기가 더 즐거워지도록 슈퍼마켓 카트에는 고리가 달려있어서 모든 물건을 더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당근과 양파 옆에 있는 카트에 근사한 하얀 재킷을 놓고 싶진 않으시죠? 과일 스티커는 사과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 숫자가 9인 5자리 숫자는 유기농 제품이라는 좋은 징조입니다. 3 또는 4로 시작하는 4자리 숫자는 전통적으로 농사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숫자가 8로 시작하고 5자리라면 그냥 선반에 놓아두는 게 좋을 거예요. 리벳이라고 알려진 청바지의 금속 단추는 광부들이 무거운 도구로 주머니를 채울 때를 대비해서 주머니를 더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주머니에 무거운 것을 넣지 않아도 요즘에도 유용한 역할을 합니다. 리벳은 솔기를 튼튼하게 해서 청바지를 더 오래 입게 해주거든요. 모든 틱택 용기는 열 때마다 틱택이 하나씩 나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뚜껑이 사탕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죠. 용기를 뒤집어 부드럽게 흔들고 천천히 엽니다. 뚜껑 홈 사이에 사탕 하나가 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용기를 열고 사탕 5개 혹은 더 많은 사탕이 입으로 떨어질 때까지 흔들었다면 지금까지 틱택을 잘못 먹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닝화 윗부분에 있는 이 여분의 구멍이 어디에 쓰이는 건지 궁금하셨던 분 있나요? 신발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묶을 수 있게 디자인된 거예요. 걸음걸이가 좋지 않거나 심지어 다친 발가락을 교정하고 싶을 때 유용해요. 게다가 여러분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신발의 외관을 바꿀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책의 책 커버를 책갈피로 사용해요. 그건 아무 문제 없어요. 구부러진 페이지 모서리에서 책을 구해줄 거예요. 하지만 책 커버의 주된 목적은 책이 일그러지지 않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스를 흘리거나 책을 읽는 동안 책 위에 음식을 떨어뜨렸을 경우에 말이에요. 틱택 용기 상단에 이 작은 홈이 있어서 한 번에 하나의 틱택만이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대부분은 한 번에 많이 쏟아내고 여분의 틱택을 다시 집어 넣잖아요. 타이어 자국 사이에 보이는 튀어나온 고무는 안전을 위해 있는 거예요. 솟아오른 끝이 타이어 자국의 최소한의 높이가 얼마인지를 알려줘요. 요철 부분과 가장자리가 고르다면 가능한 한 빨리 타이어 가게에 방문하세요. 하지만 요철 부위가 가장자리보다 훨씬 아래라면 그냥 출발해도 괜찮아요. 전자레인지 창문에 있는 저 검은 격자는요, 패러데이 쉴드라고 불리는 것으로 마이크로파가 빠져나가 방 전체를 패러데이 케이지로 만드는 걸 막기 위한 거예요. 전자파가 빠져나간다면 식사도 제대로 조리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케이지는 음식이 조리되는 동안 음식을 확인하는 걸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자기 에너지를 안에 가두고 있는 거예요. 렌치와 호환되는 스크루드라이버는 어떠세요? 스크루드라이버의 토크를 높일 수 있도록 렌치의 끝을 스크루드라이버에 넣어보세요. 그래서 스크루드라이버의 머리가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거예요. 각도가 이상할 때 이 전략을 써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지우개의 파란 부분으로 펜을 지울 수 있다고요. 거짓이에요. 연필을 지우는 것이 목적이지만 더 두꺼운 종이에 뭔가를 썼을 때에 해당해요. 파란색 면은 분홍색 지우개를 사용한 후에 보이는 얼룩도 제거할 수 있어요. 왜 슈퍼에 있는 오렌지가 대부분 빨간 망사 안에 있는지 궁금해 보신 적 있나요? 이 과일을 좀 더 주황색으로 보이게 하고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속임수예요. 추가 팁! 그 망사 가방 버리지 마세요. 묶어서 싱크대, 주방용품, 접시들을 닦을 수 있는 새 작은 냄비 수세미로 쓰세요. 여러분은 골프공을 완벽하게 둥근 모양이 아니란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표면이 많은 작은 보조개들로 덮여 있죠. 골프공이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 경험이 많은 골퍼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흠집이나 요철과 같은 결함이 있는 오래된 공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걸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들이 골프공 주변 공기에 난기류를 만들어내서 항력을 줄였던 거죠. 그래서 제조업자들은 공을 더 멀리,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보조개가 들어가 있는 공을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가끔 이쑤시개 윗부분에 골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셨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윗부분을 떼어내면 그 위에 이쑤시개를 올려놓을 수 있고 아무 데도 닿지 않기 때문에 더 위생적이에요. 자, 차에서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안전기능은 백미러에 있는 탭이에요. 그걸로 거울의 위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하이빔을 쏘는 차가 뒤에 있어도 눈이 부시지 않을 거예요. 이 작은 탭은 뒤에서 오는 빛의 번쩍임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줘요. 이 기능은 1930년대에 나타났지만 1970년대 초에 대부분의 트럭과 자동차에서 표준 장비의 일부가 됐어요. 아이폰 후면 카메라 바로 옆에 있는 작은 구멍 보이시나요? 그건 마이크예요. 여러분이 카메라를 돌리면서 휴대폰이 소리를 녹음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일부 케이블선은 끝쪽에 두꺼운 실린더가 있어요. 페라이트 코어 또는 초크라고 부르는데요. 고주파 전자기 간섭을 막아주는 자성 산화 처리예요. 예를 들어 전화기를 스피커에 너무 가까이 가져가면 나는 짜증나는 찌지직거리는 소리 아시죠? 이게 여러분의 통화를 방해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막아주기 때문에 큰 실린더가 있는 케이블선이 꽤 유용할 거예요. 여러분은 왜 거의 모든 짐가방과 배낭에 지퍼가 2개 있는지 아시나요? 그렇게 여는 게 훨씬 편하고 쉽거든요.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에요. 가방 안에 있는 물건을 더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이 2개의 지퍼를 함께 잠글 수도 있어요. 쇼핑몰 같은 공공장소의 화장실 바닥에 얼마나 큰 틈이 있는지 아시죠? 주로 공기의 순환을 더 좋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런 형태의 문은 또한 화장실을 청소하거나 줄을 서 있을 때 화장실이 비어 있는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주죠. 그 외에 여러분이 만약 거기에 갇혔는데 자물쇠가 부서져 있는 상황일 때에도 여전히 탈출할 수 있게 해줘요. 그냥 기어 나올 수 있잖아요. 맞는 칼에 있는 플라스틱으로 된 끝 캡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칼날 위에는 날을 여러 번 날카로운 상태로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눈금 같은 게 있죠. 이 플라스틱 끝 캡을 통해 날을 분리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슬라이더를 움직여 날카로운 날을 앞으로 가져오면 돼요. 만약 일반 식료품 카트에서 특히 접히는 부분을 잠시 살펴본 적이 있다면 아마 금속 고리가 돌출되어 있는 걸 알아차리셨을 거예요. 그 고리는 카트에 넣는 물품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거예요. 무거운 제품으로 망가뜨리고 싶지 않은 빵 같은 부드러운 물건이 든 봉지를 매다는 데 쓸 수 있어요. 또는 달걀처럼 깨지기 쉬운 것들도요. 많은 커피 머그잔들의 바닥에는 구부러진 홈이 있어요. 머그잔을 씻을 때 식기세척기 안에 선반에 비스듬히 기대어 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그 안에 물이 고이지 않아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컵이 식기세척기에서 꺼낼 때쯤이면 완전히 말라 있을 거예요. 맥플러리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아마도 숟가락 손잡이에 네모난 구멍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셨을 거예요. 그게 거기 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과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토핑을 함께 섞어주는 특별한 기계에 숟가락을 부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계에는 이 네모난 모양의 숟가락에 미끄러져 들어가는 막대가 있고 그러고 나서 완전히 휘젓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엉망을 최소화할 수 있게 여러분에게 숟가락이 주어지고요. 꽤 깔끔하네요. 그쵸? 일반 우유통의 한쪽에는 움푹 패인 곳이 있어요. 누군가는 이걸 무작위적인 디자인의 결정으로 볼 수 있지만 움푹 들어간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중 하나는 가스가 쌓이면 더 커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우유가 상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굳이 우유를 맛봐서 확인하지 않아도 돼요. 또한 움푹 패인 부분 덕분에 우유통을 실수로 떨어뜨려도 통이 터지지 않아요. 움푹 패인 곳은 통을 떨어뜨렸을 때 생겨나는 갑작스러운 압력을 처리해 줄 수 있는 확장 공간을 만들어주니까요. 치실, 물론 여러분의 치아 건강에 중요하고 이걸로 뭘 할 수 있는지 추측하는 건 쉬워요. 하지만 치실은 부엌에서도 아주 쓰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칼보다 훨씬 나은 케이크를 아주 정밀하게 잘라주는 슬라이서거든요.
대부분의 주방용 가위에는 칼날과 손잡이가 만나는 중앙에 톱니 모양의 구멍이 있어요. 이건 로즈마리, 백리향, 차이브 등 다듬기 어려운 허브들을 다듬을 때 쓰는 거예요. 이 틈 덕분에 잎을 손으로 뗄 필요 없이 한 번에 동작으로 딸 수 있어요. 거의 모든 젤라틴 용기나 1인분 요거트는 은박지 뚜껑과 함께 제공되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 뚜껑을 일회용 숟가락으로 쓸 수 있어요. 그냥 뚜껑을 벗겨내고 몇 번 접으면 점심 간식을 위한 완벽한 작은 숟가락을 얻을 수 있죠. 아침 식사로 버터 바른 토스트 한 조각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거예요. 핫퍼지 선대를 제외하고는요. 하지만 토스트 위에 차가운 버터를 바르기 어렵다면 여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치즈 강판을 사용하세요. 필요한 양을 파악하고 버터를 강판에 갈아주세요. 이 과정은 버터를 부드럽게 하여 더 쉽게 펴지게 하고 너무 많은 양의 버터를 녹일 필요가 없을 거예요. 자꾸만 생각나요. 핫퍼지 선대. 건조 파스타는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나오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어요. 각각의 파스타 종류가 특정 소스와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조개 껍질 모양의 파스타는 더 진한 소스와 잘 어울려요. 왜냐고요? 소스가 조개 껍질 안에 들어가서 요리를 제공하고 먹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줄이 있는 바깥쪽 표면은 소스가 파스타를 덮는 데도 도움이 돼요. 만약 쿠키를 태우거든 이번에도 강판을 사용해서 쿠키를 구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베이킹 트레이에서 쿠키를 꺼낸 후 검게 탄 부분을 강판에 갈아내면 돼요. 하지만 조심하고 쿠키가 식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또한 쿠키 모양을 조금 망친다면 언제나 쿠키를 녹인 초콜릿에 담글 수 있습니다. 초콜릿이 식으면 완벽한 모양의 쿠키를 얻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일단 쿠키가 입 안으로 들어가면 쿠키 모양이 정말 중요할까요? 샌드위치에 많은 재료를 넣는 것을 좋아하지만 빵이 눅눅해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수분의 양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얇게 썬 토마토나 오이를 최대 5분 동안 2개의 종이 타월 사이에 넣어둔 후 샌드위치에 사용하세요. 또한 버터, 치즈 또는 마요네즈나 케첩과 같은 소스를 빵에 먼저 바르세요. 그러면 빵의 습기를 막는 일종의 방어막을 형성해서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계란 노른자 근처에 있는 작은 하얀 끈이 요리하기 전에 제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알끈이라고 불리는데 사실 그걸 제거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계란 중심에 있는 노른자가 제자리에 있도록 도와줍니다. 알끈은 음식의 질감이나 맛을 망치지 않기 때문에 제거하는 건 완전히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대부분의 주스 상자가 양쪽에 하나씩 2개의 플랩이 있다는 걸 알아챈 적이 있나요? 그건 사실 손잡이에요. 제조업자들은 상자를 더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이러한 방식으로 상자를 디자인합니다. 그러면 상자를 짜서 주스가 밖으로 쏟아지도록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빵 전문가가 아니라도 요리법에 백설탕과 흑설탕을 둘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두 설탕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유일한 차이점은 생산하는 동안 흑설탕의 소량의 당밀이 첨가된다는 겁니다. 당밀은 기본적으로 사탕수수를 가공할 때 얻는 일종의 시럽이에요. 보통 정제 과정에서 제거됩니다. 백설탕은 그렇게 만들어져요. 하지만 최종 제품에 약간의 당밀이 남아있다면 특정한 맛과 더 어두운 색을 가진 흑설탕을 얻게 됩니다. 좋은 거예요. 식기세척기에는 식기 외에도 세척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실리콘 오븐 장갑이나 오븐이나 스토브와 같은 주방 가전제품의 손잡이와 같은 것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일부 주방 스펀지와 재사용 가능한 수건도 식기세척기에 넣어 세탁해도 안전해요. 주방 청소용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주방 세제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야외 가구를 닦는 일 같은 거요. 따뜻한 물에 주방 세제를 조금 넣고 그 용액을 사용하여 천으로 야외 가구를 닦아내세요. 마지막으로 정원 호스를 사용하여 깨끗하게 헹구세요. 옷에 묻은 기름 얼룩을 없애기 위해 주방 세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스타 소스든 샐러드 드레싱이든요. 음식을 흘릴 때가 있잖아요. 얼룩에 약간의 세제를 바르고 물로 헹구세요. 얇은 옷은 색이 없는 비누를 사용하세요. 더 잘 안 빠진 얼룩은 주방 세제에 잠시 담궈두었다가 평소처럼 옷을 세탁기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턱받이 사용을 고려해보세요. 무슨 방법을 써도 옷장이 정리되지 않고 여전히 큰 옷 더미에 압도된다면 효과적이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사면 하나 버리기 규칙이에요. 새 옷을 살 때마다 이미 가지고 있는 한 옷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항상 공간을 청소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옷장에서 무언가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려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건을 눈높이에 두세요. 그러면
급할 때 쉽게 잡고 꺼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외복과 같이 덜 자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품목들은 눈높이 위나 아래의 선반에 보관하세요. 낡은 양념통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자석을 통 안에 붙이면 자석 선반처럼 이용할 수 있어요. 주방용 가위, 아이스크림 숟가락, 심지어는 식기류와 같은 모든 종류의 일상적인 물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문과 같은 금속 표면에도 붙일 수 있어요. 부엌 자석과 잘 어울릴 거예요. 세탁실에선 옷에서 애완동물의 털을 제거해주는 훌륭한 도구가 숨겨져 있습니다. 때때로 돌돌이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드라이어 시트를 사용하세요. 약간 바림을 써서 문지르면 개나 고양이 털을 금방 없앨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종류의 표면에서 효과가 있지만 특히 가구에 효과적입니다. 만약 방에 들어갈 때마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듣기 싫다면 비누를 경첩에 대고 문지르세요. 하지만 잠시 동안만 도움이 될 거예요. 절물점에 가서 기름을 구할 때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특정 층에 번호 옆에 별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제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출구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항상 1층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마 길에서 가장 가까운 층에 있을 거예요. 정지 신호가 왜 빨간색인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옛날에는 사실 특별히 정해진 색깔이 없었습니다. 1920년대 이전에는 심지어 표준화된 모양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1922년에 누군가가 팔각형을 생각해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노란색으로 칠해졌어요. 빨간색이 햇빛에 노출되면 너무 빨리 바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란색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바래지 않는 강한 에나멜 페인트가 발명되기까지 30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지신호의 색을 빨간색으로 다시 바꾸게 됐죠. 빨간색은 쉽게 눈에 띄는 것을 원한다면 여전히 최고의 색상이에요. 사람보다 키가 더 클 수 있는 장미 종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기네스북에 따르면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높은 장미 덤불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높이가 8m였어요. 네, 하늘 높이 솟아 있었죠. 우리가 지문의 독특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같은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호랑이는 없습니다. 이건 호랑이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호랑이들을 구별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요. 백악관 지하에 꽃집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백악관에서 열리는 모든 종류의 행사에 꽃꽂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자가 이탈리아에서 기원했지만 미국에 주식이 된 건 놀랄 일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 피자를 너무 좋아해서 모든 주에서 매초 350조각의 피자가 팔리고 있어요. 전 제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네요. 이 맛있는 음식에 대한 엄청난 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미국 전체 식당의 약 17%가 피자 가게입니다. 씨가 음료에 들어가지 않도록 레몬 주스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레몬을 반으로 자르고 주방용 집게로 짜보세요. 레몬의 뾰족한 끝이 아래를 향해 합니다. 주스는 흘러내리지만 씨앗은 레몬 안에 남아있을 거예요. 오, 레모네이드는 피자랑 잘 어울려요. 청바지 단추처럼 단순한 것이든 또는 더 큰 이동 메커니즘의 일부이든 여기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했던 일상용품의 비밀 26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은 문손잡이를 매일 써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세균이 있을지 걱정하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그 이유 때문에 문고리에 황동을 일부 넣어 만들어요. 황동은 문고리에서 번식할 수 있는 미생물을 제거하는 항균 작용을 해요. 바지에는 5분의 1 크기의 작고 쓸모없어 보이는 주머니로 여겨지는 게 있어요. 원래 1901년 처음 바지에 달렸을 때는 꼭 필요했는데 회중시계를 위한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였죠. 그러고 나서 전통적인 이유로 계속 남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틱택을 넣기에 딱 좋은 곳이죠. 여러분은 아마 청바지에 있는 작은 리벳들을 작은 주머니와 비슷한 무슨 독특한 패션이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옷에서 가장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견디도록 추가적으로 지지해줘서 당황스럽게 옷이 뜯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에요. 안전벨트 끝에 있는 저 작은 버튼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죠? 사실 이것은 버클이 항상 끝에 있게 하기 위해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벨트를 착용할 때마다 어색하게 안전벨트를 만지작거릴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새 차나 차를 렌트했는데 연료 게이지가 낮아지고 있다는 게 뜨네요. 안에서는 연료 마개가 어느 쪽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유소에서 불필요한 수고를 하게 될 수 있죠. 하지만 연료 게이지는 어느 쪽에 기름 탱크를 가득 채워야 하는지 알려주는 화살표가 있어요. 일부 자동차 모델에는 그것 대신에 연료 탱크 호스가 있을 수도 있는데 마개가 있는 측면에 호스가 그려져 있죠. 하이킹과 눈속을 걸을 때는 가장 좋은 종류의 신발을 요하죠. 여기에 딱 맞는 신발은 끈을 넣을 수 있는 여분의 구멍이 있어요. 여분의 구멍을 통해 끈을 묶으면 발목과 발에 더 많은 지지를 해주고 또 걸을 때 안정감을 더 줄 거예요. 하지만 걸을 때는 물집도 문제예요. 신발의 땀은 발과 신발 사이에 마찰을 일으켜 물집이 생기게 하죠. 겨드랑이에 사용하는 땀 억제제는 발에 땀이 나지 않게 도와줄 거예요. 깨끗한 걸 쓰는 걸 잊지 마세요. 사람들을 위해 요리하는 것은 항상 좋지만 가끔 손님들이 늦을 때가 있죠? 네, 우리 모두가 찔리는 부분이죠. 그쵸? 여러분이 여분의 냄비들을 보관해왔던 오븐 밑에 있는 여분의 서랍은 사실 음식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식사에 늦게 오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죠. 밖에 비 오는 날씨에 저 자물쇠가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해주면서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밑에 작은 구멍이 있어요. 내부의 부식을 방지해주기 위해 물을 빼내주는 곳이에요. 또 사용을 더 연장시켜줄 오일을 넣을 수 있는 곳이에요. 엘리베이터 문에 있는 저 구멍은 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해서 특정한 사람과 같이 타는 걸 피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고장났을 경우를 위한 열쇠 구멍이에요. 케찹, 소스병,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다른 모든 향신료는 안에 남은 걸 꺼내기 어려워질 때가 있죠. 여러분은 맛있는 향신료를 꺼내기 위해 치고 흔들고 안을 찌르죠. 다행히도 그걸 더 쉽게 할 방법이 있어요. 맨 위에 있는 라벨이 병을 두드려야 할 위치를 나타내요. 소스는 중력으로 인해 수고를 덜어줘서 더 쉽고 부드럽게 나오게 돼요. 나무 옷걸이가 삼나무로 만들어진 목적은 성가신 곤충을 물리치고 옷을 갉아먹는 곰팡이의 성장을 방지하는 거예요. 살충과 살균을 하는 오일을 포함하고 있는데 고대 이집트인이 사용했을 만큼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어요. 다른 용도로 쓰였지만 말이죠. 우리 모두 타이핑 기술에 대한 훈련과 테스트를 받았고 키보드를 사용하는 올바른 방법을 알죠. 하지만 여러분은 F와 J키 하단에 작은 돌기가 있다는 건 몰랐을 수도 있어요. 이것들은 아래를 쳐다볼 필요 없이 키보드에서 손가락으로 올바른 시작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줘요. 만약 비행기에서 창가 자리에 앉을 수 있을 만큼 운이 좋았다면 창문의 하단에 있는 작은 구멍을 봤을 거예요. 이것은 비행기의 기압에 도움을 줘요. 창문 자체는 사실 유리가 아니라 아크릴로 만들어져 있어서 김이 서리는 걸 막아서 비행 중에 경치를 볼 수 있게 해주죠. 비행기 창문은 원래 사각형이었어요. 하지만 계속적인 압력의 변화로 계속 깨졌었죠. 둥근 창문은 압력을 균등하게 분산시켜 사고에 걱정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게 해줘요. 모든 닌텐도 스위치 플레이어분들, 카트리지를 맛보려 했던 분들은 그게 쓴맛이 난다는 걸 알 거예요. 제조사들은 스위치 카트리지의 크기가 아주 작기 때문에 입에 넣지 말아야 할 것을 넣는 경향이 있는 어린 플레이어들에게 위험할 수 있어서 제조사들이 의도적으로 쓴맛을 추가했어요. 그 쓴맛은 너무 오래가지 않도록 데나토늄 벤조에이트로 만들어졌어요. 피부에 사용되는 제품들로 채워진 화장품 용기에는 비밀번호가 찍혀 있어요. 이건 제품을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줘서 피부를 손상시켜 역효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줘요. 펜 뚜껑 끝에는 구멍이 있어요. 펜을 숨쉬게 하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숨 쉴 수 있게 해주기 위해 있는 거예요. 수업이나 직장에 앉아있는데 뚜껑을 씹고 있다가 우연히 그걸 삼켜버려서 목에 걸렸다고 해도 안심하세요. 펜 만드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 생각했거든요. 자동차나 다른 형태의 지상 교통수단으로 여행하고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료를 빨대로 마시려고 할 때 때때로 그게 꽤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간단히 캔의 뚜껑을 돌려 빨대가 쉽게 안에 들어가게 해서 수월하게 마셔보세요. 새 옷을 살 때 항상 여분의 단추와 약간의 천이 딸려와요.
항상 먼저 찢어지는 부분을 수리하기에는 너무 작아요. 사실 이 천은 여러분이 실수로 새 옷을 망치지 않도록 세탁 방법을 테스트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혼자 먹을 양의 파스타 양을 스스로 가늠하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물을 빼내기 위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안에 큰 구멍이 뚫린 스파게티 숟가락은 사실 여러분이 요리하기 전에 익히지 않은 파스타를 안에 넣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해줘요. 새 신발은 늘 이상한 작은 봉지와 같이 와요. 실리카 겔이죠. 신발이 팔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겔은 곰팡이가 자라는 걸 막고 공기 중의 수분을 줄이기 위해 거기 있어요. 실리카 겔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화학작용이 수반되는데 습도의 50%를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러니 그걸 버리지 않도록 하세요. 다음에 전자기기를 건조시켜야 할 때 쌀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쉬울 거예요. 운전 중 야간에 보는 건 어렵지만 뒤에 있는 운전자가 하이빔을 비추는 건 더 최악이죠. 백미러 하단에 탭이 있어요. 그걸 누르면 각도가 바뀌어요. 하나는 주간 운전용이고 다른 하나는 야간용이에요. 뒤에서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하이빔을 끄는 걸 잊어버렸을 때 도움이 될 거예요. 비록 스크루 드라이버가 여러분의 손에 맞도록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졌지만 가끔 풀기가 너무 어려운 나사들이 있죠. 또 손잡이는 귀찮은 나사를 확실히 제거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힘을 가할 수 있게 링 스패너나 렌치 안에도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에스컬레이터의 판 덮개는 발이 끼기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이 길게 삐죽 튀어나온 털들은 여러분의 신발에 광을 더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단 및 에스컬레이터 측면 사이에 물건이 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 예방책으로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소화전을 보면 높이가 0.9m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소방관에게 물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이 장치의 실제 크기는 그 2배에 달해요. 지하에 숨어있는 나머지 소화전까지 포함하면 더 커지죠. 소화전은 대부분 빨간색인데 도시 디자인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선 소방관이 필요할 때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밝고 쉽게 눈에 띄는 색상이어야 합니다. 소화전의 색상 선택은 소화전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에 따라 달라져요.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빨간색 소화전은 분당 1890리터의 물을 뿌릴 수 있고 주황색 소화전은 최소 9780리터의 물을 뿌릴 수 있습니다. 녹색 소화전은 대부분 분당 5680리터의 물을 처리할 수 있고 가장 많은 양의 물을 담을 수 있는 파란색 소화전은 일반적으로 5680리터 이상을 담을 수 있습니다. 볼링 팬 여러분, 볼링공에 금이 가면 정말 짜증나지 않나요? 대부분의 볼링공은 잘못된 보관이나 온도 급상승으로 인해 손상될 수 있다고 해요. 이미 금이 간 볼링공이라면 실제로 볼링공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살펴보죠. 볼링공의 내부 코어는 대부분 칼슘이나 산화철과 같은 금속 산화물 분말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레진 및 촉매제를 섞어 전체 혼합물을 굳혀요. 따라서 지금 볼링공 내부에 보이는 전구 모양은 사실 볼링공의 가장 무거운 부분이에요. 또한 볼링공이 레인을 내려갈 때 회전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죠. 스프레이 페인트 캔도 마찬가지예요. 흔들면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뭘까요? P라고 하는데 페인트 혼합물을 제자리에 고정하고 모양을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금속 또는 세라믹으로 만들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원하는 표면에 페인트를 바르기 전에 페인트가 잘 섞이도록 거품기 역할을 해요. 탄산음료 병에 상쾌한 탄산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되는지 궁금한 적 있나요? 바로 뚜껑에 작은 플라스틱 링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루 종일 넣고 흔들어도 가스가 빠져나가 탄산음료가 납작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리를 끼워두는 거예요. 더운 여름날에 사용하는 물건에 대해 말하자면 잠깐만요. 아직 야구 모자를 쓰지 마세요. 잠깐만 살펴보면 맨 위에 작은 버튼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버튼은 기능적인 걸까요? 아니면 단지 디자인을 위한 걸까요? 사람들이 천으로 머리를 가리기 시작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 버튼이 실제로 기능적이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패브릭 패널이 모이는 캡의 상단에 있기 때문에 상단 버튼은 캡 크라운을 하나로 고정하는 데 도움이 돼요. 최근 패브릭과 패턴 디자인이 발전함에 따라 버튼은 미적 기능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패브릭 패널의 연결 지점을 덮는데 사용되죠. 모자에 단추가 전혀 없을 수도 있지만 단추가 있는 모자가 더 멋지지 않나요? 화장솜은 양면이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양면이 서로 다른 질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질감이 있는 면은 화장을 바를 때, 평평한 면은 화장을 지울 때 사용해요. 책벌레 여러분, 이건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양장본 책과 함께 제공되는 더스트 자켓은 단순히 책을 예쁘게 보이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책갈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읽은 페이지를 자켓 안쪽 아래에 접어두기만 하면 끝이에요. 다음에 마음에 드는 셔츠를 찾을 때 상단 단추구멍을 살펴보세요. 가로로 꿰매어져 있고 다른 모든 단추가 세로로 꿰매어져 있어야 합니다. 드레스 셔츠는 첫 단추와 마지막 단추가 하루 종일 가장 먼저 풀리는 단추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디자인됐어요. 그런 다음 단추구멍의 방향을 변경해서 셔츠를 벗을 준비가 되기 전까지 셔츠가 멋지고 잘 맞도록 했죠. 요즘에는 이 멋진 디저트 없이 살았다는 걸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변형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쿠키도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칩 쿠키 케이크는 거의 모든 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유명한 쿠키는 사실 1930년에야 발명됐어요. 루스 그레이브스 웨이크필드라는 여성이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며 초콜릿 쿠키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녀는 곧 클래식 쿠키의 중요한 재료인 베이커리 초콜릿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약간 달콤한 초콜릿 블록을 잘게 썰어 넣었습니다. 오븐의 열을 고려할 때 반죽 전체에 골고루 퍼질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진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이 현대적인 디저트가 탄생한 거니까 실패한 게 다행이죠. 인기 스낵에 대해 말하자면 감자칩은 초콜릿칩 쿠키보다 훨씬 더 젊습니다. 적어도 역사적으로는요. 그게 어떻게 발명되었는지 설명하려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래요. 뉴욕에 사는 조지 크럼이라는 요리사가 1953년에 칩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고객 중 한 명이 감자튀김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하지 않자 다른 조리법을 시도하기로 결정했어요. 감자튀김이 너무 두껍고 퍽퍽하다는 거였는데요. 크럼은 감자를 얇게 썰어 갈색이 될 때까지 튀긴 요리를 생각해냈죠. 사람들은 이 요리가 정말 마음에 들었고 처음으로 선보인 감자칩을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아이스크림 드실 분!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과거 1904년 세인트루이스 만국 박람회에서 한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이 음식을 담을 컵이 다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와플을 원뿔 모양으로 만들었고 그 후로 와플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껌과 같은 간식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 껌이 특별히 혁명적인 발견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실제로 구매하는 껌은 1800년대 후반까지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토마스 아담스라는 미국 발명가가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혼합해서 고무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는 실험을 위해 치크를 사용하려다 실패했지만 결국 이 깔끔한 간식을 만들어냈죠. 오늘날까지도 대부분의 껌을 만드는데 치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800년대에 장 바프티스트 졸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직물 산업에서 직물 제작자로 일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 발명품을 생각해낸 것은 졸리 자신보다는 그의 하녀와 더 관련이 있습니다. 이 여성이 실수로 등유 램프를 식탁보 위로 넘어뜨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졸리 씨는 천이 손상된 것에 화를 내는 대신 그 물질이 오히려 천을 더 깨끗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챘어요. 이제 감이 오시죠? 네, 그렇게 해서 최초의 드라이 클리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말하자면 아주 깔끔한 사고였습니다. 성냥개비가 처음에 마찰등이라고 불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적어도 1826년에 성냥개비를 개발한 화학자 존 워커는 그렇게 불렀죠. 어느 날 우연히 화학물질이 코팅된 막대기를 난로 위에 긁어댔는데 그 막대기에 불이 붙고 불꽃이 생기는 걸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골판지로 만들었지만 그 후 나무 부목과 사포를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1940년대에 해리 쿠버라는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에 달라붙는 듯한 화학 공식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당시 과학계에서는 이 공식이 그다지 응용 분야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1951년이 되어서야 그는 이 공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동료인 이스트만 코닥의 연구원 프레드 조이너와 함께 용도를 변경하기로 결정했죠.
알코올 촉매 시아노 아크릴레이트 접착제 조성물이라는 정식 명칭을 붙였지만 여러분은 슈퍼글루라는 짧은 버전을 알고 계실 거예요. 요즘 보안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도가 너무 많아서 일부러 만든 이름이 아니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예요. 1903년 에드워드 베네딕투스라는 과학자가 우연히 플라스크 하나를 넘어뜨렸어요.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유리병에 살짝 금이 갔을 뿐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유리병이 100만 개의 작은 조각으로 깨질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이 숨은 기능이 궁금했던 그는 유리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유리 내부를 코팅하는 물질이 유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짜잔! 그렇게 인류는 안전유리를 발명하게 됐어요. 공기가 비행기 표면 주변을 쉽게 흐르게 하고 비행 동안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비행기 날개는 매끈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볼록한 노란색 갈고리를 더했을까요? 분명히 공기역학에 방해가 될 텐데 말이죠. 네, 그렇지만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장치예요. 비행기가 공해에 비상 착륙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어요. 비행기가 물 위에서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구조보트가 승객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이곳으로 항해해요. 승객들은 날개 위에 위치한 비상구를 통해 비행기에서 나갑니다. 문이 열리기 전에 탈출 슬라이드가 부풀어 올라요. 승객들은 날개 위를 걸어서 슬라이드로 내려가야 해요. 하지만 날개 표면이 물 때문에 미끄러워요.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승무원들은 구조용 밧줄을 설치합니다. 밧줄 한쪽 끝은 문에 연결하고 다른 한쪽 끝은 이 갈고리를 통과시켜서 날개 가장자리에 연결해요. 대피할 때 이 밧줄을 난간처럼 잡으면 넘어지지 않아요. 또한 밧줄과 이 갈고리로 구조보트를 날개에 연결해서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멀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행기는 기종, 날씨 조건, 조종사의 기량에 따라 10분에서 60시간 동안 물 위에 머무를 수 있어요. 주출입구와 비상구 모두 승무원을 위한 여분의 손잡이가 있습니다. 대피하는 동안 사람들은 패닉에 빠지고 승무원들을 넘어뜨릴 수 있어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 승무원들은 이 손잡이를 잡아요. 비행기의 안전벨트는 자동차와는 조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용 안전벨트는 수평 타격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요. 비행기는 난기류를 통과할 때 위아래로 흔들려요. 허리벨트는 승객이 천장에 부딪히지 않게 해줍니다. 승무원들은 수갑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승객에게 채울 수 있어요. 만약 누군가가 나쁘게 행동하고 비행을 방해한다면 승무원은 그런 승객을 좌석에 묶어둘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 수갑이나 플라스틱 타일을 사용해요. 이것은 비행 중에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러고 나서 착륙 후에 난폭한 사람을 신고하고 경찰에 넘깁니다. 비상시에는 산소 마스크가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추가적인 기능이 있어요. 압력을 균등하게 하고 패닉을 예방하는 거예요. 기압은 난류로 인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과 함께 산소 마스크는 승객들이 침착하도록 도와줘요. 좌석은 안전한 피난처예요. 좌석 밑에 있는 구명조끼는 익사를 막아줍니다. 또한 좌석 표면은 방수 소재로 되어 있어요. 만약 선실에 물이 들어가면 좌석은 젖지 않기 때문에 춥지 않도록 해줄 거예요. 내화성도 있어요. 덮개는 불이 실내에서 번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승객들을 불길로부터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기능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안심할 수 있어서 좋죠? 앞좌석의 접이식 테이블을 해먹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테이블 주위에 벨트, 담요 또는 수건을 묶고 발을 뻗으세요. 좌석 위 벽에 있는 검은 삼각형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승객 입장에서는 아름다운 비행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날개가 가장 잘 보이는 좌석을 표시해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삼각형은 사진 촬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승무원들은 이 표시 아래 창문을 통해 항공기의 상태를 감시합니다. 날개가 얼거나 엔진에 불이 붙거나 조종사가 어떤 문제에 대한 신호를 받는 경우를 가정해 보세요. 그런 경우 승무원들은 재빨리 삼각형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상황을 평가할 거예요. 삼각형 아래에 앉아 날개를 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날개가 비행기의 아랫부분에 위치할까? 창문 위나 중앙에 설치하면 될 텐데.
사실 어떤 비행기에는 날개가 중간 혹은 더 높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위치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엔진과 터빈은 날개 아래에 있습니다. 지면에 가까워서 수리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리고 바다에 비상 착륙할 때 날개는 구조 쿠션 역할을 해요. 날개는 비행기를 물 위에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날개 아래에 비어있는 연료 탱크도 비행기가 표면에 머무르도록 도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위치는 위험도 따릅니다.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터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다행히 꼼꼼하게 청소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가운데 날개가 있는 비행기는 공기 저항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전투기와 초음속 항공기는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요. 대형 화물기는 선체 상부에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 덕분에 비행기는 지면에 가까이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화물을 싣는 게 더 쉬워요. 또한 쓰레기가 터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날개가 높은 비행기는 준비되지 않은 활주로에 착륙해도 안전해요. 이런 비행기의 공기 역학은 그런 날개들 덕분에 더 잘 작동합니다. 공기 저항이 적어서 화물을 더 빨리 배달할 수 있어요. 마스크 안에 있는 산소는 화학물질의 조합입니다. 산소 탱크를 운반하는 건 항공사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무게를 증가시켜 추가적인 연료 소비로 이어지죠. 그래서 항공사들은 화학산소 발생기를 사용합니다. 머리 위 패널에 있어요. 바륨, 나트륨, 칼륨 화합물이 들어있는 작은 탱크가 있어요. 그것들이 섞여서 고온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산소를 방출해서 마스크 안에 흐르게 해요. 창문에 난 작은 구멍들은 유리가 깨지는 걸 막아줍니다. 항공기 내부의 기압은 외부의 기압보다 훨씬 더 강해요. 그 차이는 너무 커서 공기가 한쪽 유리를 깨뜨릴 수 있어요. 이를 막기 위해 작은 구멍을 뚫습니다. 공기가 구멍으로 침투하여 창문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여줘요. 그리고 같은 이유로 비행기 창문은 둥근 모양을 하고 있어요. 공기의 균등한 분배에 이상적이죠. 만일 정사각형이나 삼각형이라면 습기가 있는 기류가 모서리에 쌓일 거예요. 그것은 파괴로 이어져요. 게다가 구멍 덕분에 모든 습기가 말라요. 창문은 3중 유리로 만들어집니다. 외부 유리는 압력을 견뎌요. 가운데 유리는 퓨즈처럼 작동해요. 세 번째 층은 승객이 두 번째 층을 만지지 못하도록 보호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한 층으로도 비행할 수 있겠지만 위험할 거예요. 바퀴에도 추가적인 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행기 바퀴는 착륙하는 동안 엄청난 압력을 받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터지지 않을 거예요. 타이어는 실제로 받는 압력보다 5배에서 7배 더 큰 압력을 견딜 수 있어요. 문에 화장실 표지판 보이세요? 그 밑에 비밀 빗장이 있어요. 승무원들은 외부에서 문을 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생활 보호를 기대하지 마세요. 물론 다른 승객이 그렇게 하는 건 금지되어 있어요. 객실 승무원이 비상시에 문을 열 수 있어요. 승무원이 비행 중에 객실을 통과할 때 항상 좌석 위 상단 선반에 손을 댑니다. 짐칸이 닫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칸의 바닥을 따라 울퉁불퉁한 모서리 형태의 손잡이가 있어요. 승무원들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 그걸 붙잡아요. 특히 화장실 가는 길에 앉은 승객들의 좌석을 만지고 싶지 않다면 꽤 편리할 거예요. 날개 아래에 터빈을 설치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에 비행의 공기 역학을 향상시키기 위해 터빈을 비행기의 꼬리 부분에 설치했었어요. 엔진 중 하나가 작동을 멈추면 선실은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네, 비행기는 하나의 터빈만 작동하면 날 수 있습니다. 또한 꼬리 부분에 설치한 터빈 덕분에 날개는 더 얇고 유선형이 됐고 그건 공기 역학에 도움이 됐어요. 하지만 이런 구조는 추가 비용을 의미했어요. 꼬리 부분의 엔진은 유지 보수가 불편했습니다. 높은 곳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정비를 하려면 특별한 장비와 여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물론 티켓 가격도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돈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날개 밑에 터빈을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이륙하기 전에 기내 불빛이 깜빡거리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이 현상은 조종사가 공항 전원 공급 장치에서 비행기를 분리하고 기내 전원 공급 장치로 전환할 때 발생합니다. 빠르게 전환하면 깜빡임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의 특별 손님 쓰레기 봉투를 환영해 주시죠.
캐나다의 발명가들은 약 70년 전에 대체할 수 없는 이 생필품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니지만 쓰레기 봉투는 색깔, 모양, 크기가 아주 다양하죠. 그리고 쓰레기 봉투의 기본적인 목적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에게 깜짝 선물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로는 심지어 원하지 않는 의사소통을 막을 수도 있다고요. 나중에 얘기하죠. 한번 여러분께서 평생 쓰레기 봉투를 잘못 사용해 왔는지 알아보자고요. 쓰레기 봉투를 자세히 보시면 아마 솔기가 뒤집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사실 이 봉투는 흔들어서 여는 게 아니에요. 봉투를 모자처럼 쓰레기통 위에 놓고 가운데를 쓰레기통 안으로 밀어 넣어주시면 돼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만 하는 실수는 아니니까요. 이 놀라운 트릭은 온라인에서 엄청난 인기를 탔어요. 조회수도 수백만 건을 기록했죠. 당장 머리를 염색하거나 벽에 페인트 칠을 하거나 도자기 공예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따로 작업복이 없다고요? 걱정 마세요. 비닐봉지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1분도 안 걸릴 거예요. 일단 몸통이 들어갈 만큼 넉넉한 봉지를 찾으세요. 아래에 머리를 넣을 구멍 하나와 팔을 넣을 구멍을 옆구리에 2개 만들어주세요. 짜잔! 다른 비닐봉지로 머리카락을 보호해줄 모자를 만들 수도 있어요. 작업이 끝나면 이 수제 작업복을 세탁하여 재사용할 수도 있고요. 다음 꿀팁은 돈을 절약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딱입니다. 원래부터 비닐봉지처럼 생긴 우비 대신 진짜 비닐봉지를 사용해보세요. 얼굴만 동그랗게 자르면 바로 쓰고 다닐 수 있어요. 재사용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플라스틱 병을 사용해서 재활용 봉투 디스펜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큰 병을 준비해주세요. 탄산음료나 세제통 정도면 될 거예요. 중요한 건 모양입니다. 고든 모양이어야지 봉지를 안에 쉽게 수납할 수 있거든요. 병을 씻은 후 말리고 병목을 잘라내주세요. 그리고 뒤집으면 짜잔! 봉지 디스펜서가 완성됐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하여 스티커나 취향에 맞게 글씨를 쓰고 색칠해서 꾸며 DIY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 완성이 됐으면 병 뒷면에 양면 테이프를 써서 부엌 벽이나 찬장 문에 이 디스펜서를 붙여보세요. 오랫동안 완벽한 주말 하이킹을 계획해왔다고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하이킹 장소에 도착했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만약 젖은 잔디 위에 옷이나 장비를 올려놓아야 한다면 비닐봉지가 유용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대형 쓰레기 봉투를 이용하여 비상용 침낭 커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가 온 뒤에는 침낭 밑에 깔 수 있는 멋진 매트리스 역할을 해주겠죠? 그러면 습기 걱정 없이 아늑한 낮잠을 잘 수 있을 거예요. 땅에 놓여있는 부드러운 나뭇잎과 지프로 봉지 안을 채워주시면 끝! 야외에서 친구들과 캠핑을 할 때 큰 쓰레기 봉지를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시 샤워실, 화장실 또는 탈의실을 직접 만들 수 있어요. 그냥 나무에 걸어두세요. 아무도 여러분을 볼 수 없을 겁니다. 가장 좋아하는 신발이 쉽게 젖는 소재라면 양말을 건조하게 유지하는 쉬운 팁을 알려드릴게요. 양말 위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봉지의 가장자리를 양말이나 바지에 넣고 신발을 신어보세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단점이 있습니다. 발이 신발 안에서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 비닐봉지 양말은 청바지가 너무 꽉 껴서 발이 안에 들어가지 않을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최악의 순간에 가방이 찢어진 적이 있으신가요? 손잡이가 달린 비닐봉지는 비상 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봉투 안에 물건을 넣고 손잡이에 팔을 끼우시면 준비 완료! 쓰레기 봉투는 책커버로 쓰기 좋은 재료이기도 해요. 다양한 색상의 봉지를 재사용하여 좋아하는 책에 독특한 무늬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새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짐을 싸고 계시네요? 갑자기 박스가 떨어졌다고요? 이런 상황이 발생해도 문제없습니다. 큰 쓰레기 봉투에 남은 물건을 넣어보세요. 상자와 달리 비닐 포장은 비나 눈으로부터 여러분의 물건을 보호해줄 것입니다. 쓰레기 봉투는 특히 담요, 베개, 인형 등을 쌀 때 좋아요. 옷이나 인형을 진공 포장해야 한다면 짐을 쓰레기 봉투에 넣고 진공 청소기 튜브를 봉지에 넣은 후 전원을 켜세요. 진공 청소기가 봉지에 남아있던 공기를 모두 제거해서 여행 가방이나 지하실의 공간을 절약해 줄 거예요.
정말 특별한 사람이 로맨틱한 저녁을 함께 만들자고 여러분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드디어 뛰어난 요리 솜씨를 모두 보여줄 때가 왔어요. 하지만 초대한 사람에게 앞치마가 없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새 옷에 얼룩을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큰 쓰레기 봉투를 이용해서 비상용 앞치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타일리시한 의상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쓰레기 봉투 옷을 보신 적 있으세요? 연예인들과 유명 패션 브랜드에서는 이따금씩 쓰레기 봉투처럼 보이는 의상들로 관객들을 충격에 빠뜨리죠. 그중 일부는 실제로 청과 같은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여 만든 옷이에요. 고가의 원단을 구입해 사용할 여력이 없는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인기 있는 옵션이죠. 쓰레기 봉투는 매우 유연해서 미래적인 옷을 위한 패턴을 만들 때 아주 유용한 소재입니다. 쓰레기 봉지를 활용하는 DIY 프로젝트의 가능성은 거의 무한합니다. 봉지로 조명갓, 옷 커버, 작은 메이크업 파우치, 메이크업 정리함, 재활용 유리잔 등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쓰레기 봉지로 바구니, 가방, 그리고 러그를 뜨기도 합니다. 수작업으로 러그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 봉지를 같은 크기로 잘라서 길게 자른 걸 따아주세요. 그리고 다 따았으면 나선형으로 꼬아서 겹겹이 묶거나 붙여주세요. 이 전체 작업이 뜯어지지 않도록 중간부터 가장자리까지 마치 별을 그리듯 재봉틀로 바느질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따은 끈은 비상용 끈이나 밧줄, 선물과 꽃을 장식하기 위한 수제 리본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 제작에서도 쓰레기 봉투는 진짜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촬영을 하는데 햇빛이 너무 밝다면 모든 창문에 흰색 쓰레기 봉투를 씌워 빛을 분산시키거나 화이트 밸런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 검은색 암막 쓰레기 봉투는 실내의 햇빛을 빈틈없이 막아주는 차양막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흰색 봉지를 사용하여 보조 조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봉지를 풍선처럼 부풀리고 조명 옆에 두세요. 하지만 너무 뜨거워지지는 않도록 LED 조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뜨거운 다리미를 쓰면 비닐봉지가 녹을 테니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화려하고 저렴한 재료로 독특한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독특하고 고급스러운 꽃병을 만들고 싶나요? 먼저 그릇에 종이를 감싸주세요. 그런 다음 그릇에 비닐봉지를 겹겹이 감싸주세요. 이제 위에 종이를 한 겹 더 얹고 그릇 전체 표면에 부드럽게 다림질을 해주세요. 짜잔! 비닐이 녹아서 멋지고 친환경적인 새 꽃병이 생겼습니다. 쓰레기 봉투로 매우 멋진 음향 효과도 낼 수 있어요. 만약 비가 오지 않는 사막에 사는데 편안한 소리를 듣고 싶다면 비닐봉지를 사용하세요. 어른처럼 대처하는 게 가장 좋지만 불가능하다면 빠른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다음번에 짜증나는 사람이 전화를 한다면 지금 당장 말할 수 없는 이유를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쓰레기 봉투를 휴대폰 스피커에 대고 여보세요 라고 소리치면 됩니다. 잘 안 들릴 거예요. 여러분도 이 트릭을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